안녕하세요, 정호찬입니다. 오늘은 저랑 친한 선배님 중에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선배님을 만나서 요즘 회사가 어떤지, 그리고 직원을 채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직원들을 채용을 좀 하는지, 어떤 조건으로, 그리고 원하는 인재상이 뭔지, 뭐 그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메이크펜이라는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의 대표 임경찬 PD이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일단은 공공기관의 연간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교보생명, 현대자동차의 사내방송 이렇게 이제 굵게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소소하게 이제 들어오는 디지털 컨텐츠들이 많아요. 아이돌 관련한 디지털 컨텐츠도 좀 하고 있고, 일반적인 기업 홍보 영상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력서는 일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성의라고, 나는 먼저 그게 좀 제일 커요. 거기 안에 있는 그 글자들이나 어떤 이력들은 그 뒤에 보이고, 한두 장으로 이제 그걸 내가 딱 받아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이 이력서를 정말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서 가다듬고 고민한 흔적이 있느냐, 그거를 저는 제일 처음에 봐요. 소위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갖고 쫙 뿌리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뭐 단어 몇 개라도 이 회사의 특성을 조금 알아보고 나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이 이렇구나, 그럼 내가 어떤데 기여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서는 뭐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내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짧은 어떤 코멘트들이 있으면 완전 다르게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소서의 내용 중에 회사 이름을 좀 넣어주면서, 메이크펜에 제가 이제 이렇게 지원하게 된 계기는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 그냥 한 두 줄만 보면 사실 그 뒤에 내용은 크게 뭐 다를 바가 없거든요. 무슨 영상학과를 나와서 어떤 경험들을 했고, 근데 이제 이것들은 개인마다의 그 차별이 있는 것 뿐이지, 그냥 이 사람을 전체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저는 그 두세 줄 갖고 거의 평가를 일단 일체적으로는 끝냅니다. 어딘가에 들어가고자 하실 때 그 회사의 좀 특성을 아시고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어필을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나 그 아카데미 같은 곳들을 경험했다고 하면 일단 영상의 기본적인 거는 안다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A부터 알려줄 필요는 없다, 한 뭐 D 정도부터 간다 라고 하면 어쨌든 자기가 업무를 수월하게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 시기적인 게 좀 짧아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겠죠. 그래서 그게 대학교의 과가 됐든 아니면 아카데미가 됐든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좀 봅니다. 세 번째, 이력서를 보는데 순서상으로는 세 번째인데 마음속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될 수도 있어요. 좀 경력이 있는 분들이다 치면 어딘가를 거쳐서 온 흔적들이 남잖아요. 그 기간 3개월, 2개월? 이러면 애매하거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딘가에 몸을 담으면 최소 6개월은 그 조직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 그 시간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불변이에요. 1, 2개월 하고 자꾸 옮겨 다니는 이런 느낌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아마 뽑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보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필수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단 이제 영상을 하고자 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냥 나는 영상인이다, 앞으로 영상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어떤 숙명적인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혼자 공부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와서 배워도 돼요. 다만 이제 그게 어떤 이제 객관적인 게, 이 사람을 거쳤으면 그런 과정 중에서 내가 조금 A부터 가느냐 D부터 가느냐의 어떤 처음 시작할 때 그걸 알려주는 사람의 수월함의 차이인 거지, 그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고, 영상적인 관심과 그런 마인드만 있으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죠. 영상학과를 나오면 이것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신방과를 나왔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거 좀 깊게 들어가면 우리나라 신방과가 사실은 거의 의미 없어요. 지금은 이제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무슨 이론적인 거, 그런 거 위주로 가고, 뭐 무슨 학개론, 뭐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현실에 나오니까 거기서 배웠던 그 학자들 이름과 어떤 개념들을 한 번도 내 입 밖에서 꺼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4학년 때 되면, 보통 신방과는 4학년 때 됐을 때 이제 실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 작품을 만들게 되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팀워크로 야 나는 PD 할 테니까 너는 카메라 하고 뭐 이랬을 때의 어떤 닥쳤을 때 되게 이렇게 난감했던 기억이 있고,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이제 그랬던 걸로 아는데, 근데 요즘은 이게 이력서 오는 거 보면 무슨 어디 미디어 뭐 해갖고 물어보면 되게 파트별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과를 나오는 게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 영상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시간적인 투자를 한 거니까, 4년이든 3년이든 투자를 한 거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보죠. 이제 뭐 신방과 아니면 무슨 영상학과 미디어학과 이렇게 나오면 얘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그냥 영상, 이 컨텐츠 쪽으로 자기의 앞길을 설계를 했구나에 대한 판단치로 보는 거죠. 그거는 높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뭐 그 판단이 좀 늦었지만 열정은 뒤지지 않고 그거에 따라 막 공부하는 다른 거 나왔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는 뭐 거의 똑같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크게 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당연히 초반에는 차이점이 확 있죠. 근데 그 격차는 아카데미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되게 영상에 대한 열정과 그런 마인드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 6개월이면 똑같아져요. 이건 역시 이제 고용하는 사람이 그 6개월을 묵묵히 얘는 영상에 대한 열정이 확실히 있어, 나는 기다릴 거야 라는 확신이 들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 아카데미라는 공간에서 배우는 그 이론적인 것과 뭐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 나오면 사실 많이 다르거든요. 편집 툴, 그 다음에 카메라 작동법,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알 뿐이지, 그런 거는 아까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짧은 시간 안에도 충분히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금방 평준화 될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학벌 무관이라고 항상 올려요. 그게 이제 뭐 대학교 그 과를 졸업해서 오면 얘는 그 영상인으로서의 설계를 해왔구나의 좋은 판단치로는 보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말한 것처럼 고졸인데 자기가 영상을 하고 싶어서 막 독학해갖고 했는데 유튜브 링크 보내는 친구들 많거든요. 딱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 디자인적인 거나 이런 거는 확실히 딸리지. 왜냐, 우리는 돈을 써서 전문가한테 하는 거고, 이 친구는 이제 자기 해보려고 어떻게 해보고 하니까 당연히 퀄리티는 떨어지는데, 저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을 어떤 식으로 짰느냐, 어떤 플랜을 갖고 이렇게 가느냐에 대한 거를 좀 높게 보거든요. 괜찮으면 바로 채용하는 거죠. 그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크펜에 이제 조연출 친구들을 많이 뽑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팔아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조금 더 혜택이 있습니다. 네. 네. 호찬이는 제가 되게 아끼는 후배이기 때문에 혜택 분명히 있죠. 네.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방송은 하지 않고 이 디지털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조연출이 많이 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다만 요즘에 뭐 이런 컨셉으로 그러면은 그냥 바로 나오면 그냥 인정 끝, 이렇게 튀어나오면 얘 지금 컨텐츠 달고 사는구나, 덕후구나, 이 느낌이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컨텐츠에 대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컨텐츠 보면서 머릿속에 이런저런 구성과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가 사실 용기가 없어서 못 꺼내는 거지, 이 친구 머릿속에는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만 우리와 더 친해지고 이 친구가 더 편해지면 그걸 쏟아내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그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보면서 그걸 또 자기화하면서 쏟아내는 그 말 중에는 이거 딱 갖고 와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연출이기 때문에 PD가 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기간은 필요해요. 그 시기 동안은 선배들 거 컨텐츠 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연출하는구나, 그리고 사전에는 이렇게 준비하고 뭐 시나리오는 어떻게 하고 대본은 어떻게 수정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있어야겠죠. 좀 유튜브를 했던 친구들도 많이 와요. 그거는 좋은데, 이거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은 협업을 안 해봤어요. 누군가의 오더를 받아서 자기의 크리에이티브를 담아서 결과물로 뽑아내는 거에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기 만족도가 높아요. 난 이렇게 했는데 하는데 저쪽에서 만족을 안 하거나, 아니면 같은 팀에서도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랬을 때 여기에서 조금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팀워크고, 이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광고주의 어느 정도의 의사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오픈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애들이 이렇게 자아심도 강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 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꼭 하시려는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가 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열어야 되는 부분은 확실히 자기도 열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자기 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거에 특화된 장점은 또 들이밀되 이렇게 유동성 있게 가야 돼요. 나는 딱 내 스타일은 이래요, 뭐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약간 이런 친구들이 예전에는 뭐 한두 명 봤다 치면 요즘에는 한 세네 명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적응 못하고 튕겨 나가더라고요. 그 영상 컨텐츠를 많이 보세요. 되게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영상인이다. 한 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컨텐츠로서 한번 소비를 하시고, 이거가 괜찮다라는 거는 그냥 반사적으로 오는 느낌인 거잖아요. 이게 괜찮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카톡이나 아니면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폴더 만들어서 자막이 괜찮았던 거는 자막 레퍼런스 폴더, 구성이 괜찮았던 거는 구성 레퍼런스 폴더, 색감이 괜찮았던 건 색감 레퍼런스 폴더로 싹 정리해 놓거든요. 영상을 많이 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뭐 대학교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다 안다고 생각하고 어떤 회의 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야, 요즘 그 내공학 봤어? 근데 뭐 그것 때 광희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 사람들이 맞아 그거 괜찮겠다 하는데 누구 한 명만 모른다고 생각해봐. 되게 초라해져요. 내가 지금 뒤처지고 있구나. 그 느낌만 없으면 돼요. 그냥 다 얘기할 때 공감하고 같이 공감대를 갖고 달려갈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꼭 많이 보셔라. 분명히 말하지만 이게 200% 써먹을 때가 그날이 와요. 뒤지다 보면 막막할 때 뒤지면 이거다 하는 것들 나오거든요. 저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꼭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처럼 자기의 그 회사를 분석해서 자기의 진심을 담은 이력서를 내고, 또 회사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의뢰 입장에서 이렇게 고용 당하는 입장에서 면접을 보러 오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이런 거고, 그 사람 또한 그 회사를 판단하는 마인드로 오면 주눅 들거나 막 쫄아갖고 긴장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여러 가지 더 다양한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제 2화를 기대하면서 호찬이가 안 올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네. 2화 때 뵙겠습니다. 네, 2화 때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영상인 파이팅!